모두가 BMW B58. 이 BMW B58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지겹다. 그렇지. 그리고 그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메르세데스 벤츠도 사실 비장의 무기가 있어. 그들은 M276이라는 훌륭한 엔진을 가지고 있어. 만약 들어본 적이 없다면 정말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엔진의 장점, 단점, 문제점, 내구성, 그리고 물론 그 엔진이 들어간 주요 모델들도 알려줄게. 더 좋은 건 내가 그 엔진이 들어간 메르세데스 벤츠 중에서 꼭 사야 해 5가지 최고의 모델을 직접 골라서 알려줄 거야. 지금 바로 시작하자. BMW B58 엔진은 정말 훌륭한 엔진이야. 출력은 최대 382마력까지 나와. 이 엔진은 3리터 직렬 6기통의 싱글 터보 트윈 스크롤 방식이고 정말 보석 같은 엔진이야.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어. 이 엔진은 신뢰성과 튜닝이 뛰어나 인기 있는 패키지야. 그래서 굳이 다른 데로 갈 필요 있나? 라는 질문이 나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차 전체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메르세데스 벤츠는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고 솔직히 많은 경우 BMW보다 기술이 더 낫기도 해. 물론 BMW도 훌륭한 금속공학과 좋은 구동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끔은 다른 종류의 주행 감각을 원할 때도 있지. 메르세데스 벤츠 M276 엔진은 정말로 최고의 엔진들과 정면으로 맞붙어서 B58 같은 최고 수준의 엔진들과 서로 주먹을 주고받듯 정면 승부를 벌이는 그런 엔진이야. 메르세데스 벤츠도 이제 이런 작은 터보 4기통 엔진과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엔진들은 대체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너무 복잡해서 운전할 재미를 주지 못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에는 실제로 10년밖에 안 된 최신형 엔진이 있어. 그래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그래, M276은 몇 가지 다른 구동 방식으로 나와. 하나는 자연흡기 3.5리터 V6 엔진인데 이게 결국에는 진정한 강자야.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가 꼭 구해야 할 최고의 엔진은 3리터 트윈 터보 V6야. 두 엔진 모두 정말 신뢰성이 뛰어나고 실제로 운전하는 재미도 훌륭하지. 둘 다 출력 밴드가 훌륭하고 내구성 문제도 B58에서 겪는 것보다 더 심하지 않아. 그리고 맞아, 타워트레인도 비슷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엔진 형식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M276D23, M276D23 OLA로 3리터 트윈 터보 V6야. 그걸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메르세데스 벤츠 M276, 즉 D35와 비교해보면 이 엔진은 사실 자연흡기 3.5리터 V6이야. 커버와 웨이스트 게이트가 없어 엔진이 훨씬 단순해. 이 엔진은 고급차에서 가장 신뢰받는 드라이브 트레인 중 하나로 단연 최고야. M276D는 자연흡기 엔진으로 302마력 273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내고 연비는 갤런당 약 23에서 27마일 정도야. 그리고 조금만 정비하면 이 엔진은 20만 마일 이상 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걸 M276D3, M276D3 OLA와 비교해보면 이 엔진은 최고 트림에서 실제로 329마력에서 362마력까지 낼 수 있어. 최대 384파운드-피트의 토크까지 올라가. 연비는 갤런당 약 20에서 26마일 정도라서 이 차를 주유한다고 해서 내 지갑에서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 엔진들이 보통 16만에서 약 24만 마일까지 간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경제성, 효율성, 내구성까지 모두 한 번에 갖춘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또 다른 변종이 있는데 훨씬 덜 흔한 M276, M276D35LA야. 이건 좀 더 희귀해서 차량에서 자주 볼 수 없어. 이 엔진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됐고 329마력에 약 354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내. 연비는 갤런당 19에서 24마일 정도야. 제대로 관리하면 20만 마일까지도 탈 수 있어. 이 엔진들은 드물지만 강력하고 토크도 뛰어나. 단점은 관리와 정비를 소홀히 하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엔진이 들어간 메르세데스 벤츠를 운전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엔진은 2015-2018년식 메르세데스 M276 3리터 트윈 터보야. 강력한 토크가 특히 마음에 들어. 나는 그런 토크가 강한 직렬 6기통이나 V6 엔진, 이주는 강력한 힘이 정말 좋아. 자연흡기 엔진도 훌륭한 파워트레인이지만 성능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그리고 직분사 엔진은 이런 엔진들의 카본 퇴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맞아.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BMW의 초기 B58 엔진에도 있었어. 그리고 같은 문제가 M276의 3.5리터 V6 버전에도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 그게 바로 현대 기술이야. M276 터보의 15-18년식 모델을 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미 타이밍 체인 업그레이드가 적용됐기 때문이야. 이 엔진은 중회전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내고
대부분의 모델에 사륜 구동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 예전 V8 엔진이 들어간 M278보다 치명적인 고장이 훨씬 적으면서도 M272보다 운전하기는 더 좋아. 게다가 이상하게도 48V 시스템을 포함해서 M256 엔진보다 전기적인 문제도 더 적어. 이제 두 번째 선택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온 자연흡기 3.5L V6 버전의 M276. 야, 주로 문제가 적고 냉각 관련 문제도 덜하기 때문이지. 터보나 인터쿨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오일라인 누유 위험이 적고 본이달의 열 스트레스도 덜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도 약간 줄어들 거야. 특히 부품을 교체해야 할 때가 오면 더 그렇지. 터보 차저나 웨이스트 게이트를 교체해봐. 4,000에서 5,000달러 정도 금방 쓰고 나면 금방 이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이 3.5L V6 엔진으로 갔어야 했나? 하고 말이야. 물론 단점도 있지. 이 엔진은 토크도 적고 출력도 낮고 성능도 떨어져. 그리고 그냥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 진짜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지만 3.5L V6보다 트윈 터보 V6의 더 강력한 버전을 훨씬 더 좋아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차는 거의 흠잡을 데 없는 EGR 3.5L V6을 얹은 신형 렉서스 IS 350과 훨씬 더 비슷한 느낌이야. 물론 그 차를 이기진 못하지. 그건 듀얼 포트와 직분사 연료 분사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전설이야. 그래서 월러 블러스팅 같은 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카본 문제도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차도 그렇게 뒤처지진 않아. 세 가지 결함이 있었고 구형 모델에서 더 자주 보여. 그래서 14년식이나 15년식 이후를 추천해. 하지만 2011년부터 2013년형 M276 버전에서는 타이밍 체인 문제, 텐셔너의 오일 압력 문제, 그리고 일부 오일 체크 밸브에서 누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 윤활이 잘 안 되고 타이밍이 맞지 않아 체인이 잠깐 느슨해져서 시동 걸 때 가끔 맹간 시동 때 나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 실제로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링이 거칠어질 수 있어. 체인이 느슨하면 엔진에서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타이밍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타이밍과 피스톤이 연료와 공기 혼합물을 압축하는 타이밍이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고 좋을 때도 체크 엔진 경고등이 켜지거나 엔진이 거칠게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초기 M276 모델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트윈 터보 V6의 후기 버전을 추천하는 거야. 만약 초기에 나온 모델을 좋은 가격에 구하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 그저 텐셔너를 잘 관리하고 메르세데스 작업이 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비소에서 교체해주면 돼. 5,000, 6,000달러면 그 부분을 개조하고 새 체인과 텐셔너까지 교체할 수 있어. 그러면 수십만 마일을 문제없이 탈 수 있지. 그게 초기 세대의 약점이었어. 두 번째로 흔한 문제는 M276 엔진에서 모두 나타나고 실제로 발생하는 것도 봤어. 사실 내 친한 친구가 정비사인데 어떤 사람이 월러 블러스팅을 하지 않고 거의 20만 마일을 탄 차를 분해하고 있었어. 그 차는 카본이 잔뜩 쌓여 있었지. 그리고 그는 왜 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궁금했어. 그 이유는 카본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야. 차가 버벅이고 미스파이어와 출력 저하가 시작됐어. 직접 연료 분사 방식이 흡기 밸브 뒷면에 카본과 연료를 과다하게 쌓이게 해서 내부에서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보면 흡기와 흡기 밸브 모든 곳에 카본이 쌓이게 돼.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공기도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차가 엉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지. 그래서 6만에서 10만 마일마다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6만 마일마다 심지어 5만 마일만 돼도 점검을 권장하는 이유지. 정비소에 차를 맡기면 거기서 처리를 해줘. 정비소에서 월러 블라스팅 등으로 흡기를 청소하면 오랫동안 문제없이 탈 수 있어. 이 작업은 정기 점검에 꼭 포함되어야 하고 내가 실제로 하는 것도 봤어. 그리고 카본은 많은 최신 엔진에서 진짜 문제야. 요즘 직분사 방식의 차들을 보면 거의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BMW도 이런 문제를 겪었지. 알다시피 이제 BMW는 최신형 B58 엔진에 드디어 듀얼 포트와 직분사 연료 시스템을 적용했어. 토요타와 렉서스의 DS 시스템을 따라한 거지. 하지만 이런 문제는 드문 일이 아니야. 이런 M276 메르세데스 벤츠 엔진을 살 생각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점 중 하나야. 세 번째는 터보 차저와 오일 누수 문제야. 특히 3리터 트윈 터보 V6 엔진에서 발견할 수 있지. 이미 자연흡기 3.5 엔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부스트 누스나 오일 냄새가 날 수 있어. 베어링, 윤활 포트, 라인에서 오일이 새면 결국 오일이 조금씩 누수되고 배기 매니폴드 위에 오일이 떨어질 수 있어. 보닛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수도 있어. 냄새도 나고 정말 고약하지. 대부분의 경우 치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게다가 출력 저하도 생길 수 있지. 부스트 누수가 있으면 출력이 줄어. 압축 공기가 모두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제대로 밀봉하고 단단히 조이지 않으면 부스트가 새서 출력과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터보 모델에서 특히 흔한 다른 문제로는 냉각 라인이 있어. B58에서는 워터펌프, 서머스텟, 냉각 라인에서 그런 문제를 봤어. 주행거리가 6만, 7만, 8만 마일쯤 되면 워터펌프나 서머스텟 같은 부품을 교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다행히도 적어도 BMW에서는 이제 드디어 기계식 워터펌프를 쓰고 있어. 예전 세대는 전기식이었는데 그게 더 번거롭고 고장도 훨씬 더 잘 났거든. 하지만 이것들도 냉각 시스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M276 엔진은 PCV, 즉 크랭크 케이스 환기 장치 문제로 유명해. 우리도 실제로 겪었어.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사 기통 C300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만성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연장 보증으로 무상 수리를 해줬어. 메르세데스 벤츠가 비용을 부담한 거지.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해. 7,000마일이나 8,000마일마다 하는 오일 교환을 건너뛰지 마. 그걸 건너뛰면 PCV가 일찍 고장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물론 캠샤프트 마그넷 실도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문제야.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소모품이야. 타이어, 브레이크, 서스펜션 같은 것들 말이지. 그건 어떤 차든 겪는 거고 이 차도 마찬가지야. 누구도 물 위를 못 걷듯. M276 엔진이 장착된 메르세데스와 BMW B58 엔진도 마찬가지야.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기 쉬우니 참고하면 돼. 보셨다시피 치명적인 큰 문제는 없고 모두 진단과 수리가 비교적 쉬운 편이야. 자, 내가 약속했지. 그래, 알아. 나 이 차들 다 몰아봤어. 이 차들 모두 경험해봤지. 내가 5가지를 알려줄게. 맞아, 5가지야. M276 엔진 이 탑재된 최고의 메르세데스 벤츠 5대를 말이야. 최고의 신뢰성을 자랑하는 첫 번째 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나온 E350에 들어간 M276 엔진의 메르세데스 벤츠야. 보시다시피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3.5리터 V6 엔진은 일반적으로 터보가 적고 마모와 손상이 덜하며 정비 비용이 낮고 부품 고장도 적다는 뜻이야. 그래서 순수하게 유지보수 신뢰성을 원한다면 이게 최고의 선택 중 하나야. 두 번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나온 ML350이야. 우리는 예전에 ML을 가지고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ML500을 탔었지. 그 차량을 정말 좋아했어. 엔진도 훌륭했고 변속기도 튼튼했으며 트랜스퍼 케이스도 좋았어. 고장난 부분은 녹이 쉽게 슬던 점이었어. 우리가 녹이 자주 생기는 지역에 살아. 그건 놀랍지 않았지. 그리고 나서 몇몇 플라스틱 부품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 예를 들면 잿더리나 컵홀더 같은 것들이 부서지고 깨지기 시작했지. 우리는 창문 조절기랑 크랭크샤프트 센서가 고장난 적이 있었지만 그게 고장의 전부였어. 전반적으로 파워트레인은 정말 튼튼했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ML350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건 터보 없는 M276 초기 세대고 정말 뛰어난 신뢰성을 가진 모델이 될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신뢰성과 성능이 가장 잘 조화된 모델이 될 거야. 나는 이 차들을 정말 좋아하지만 물론 터보차저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모델은 2014년부터 2016년형 E400이야. 그리고 E400은 329마력에 350 또는 360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가지고 있어. 완전히 쭉쭉 나가면서도 차가 노면에 착 붙는 느낌이야. E클래스 플랫폼 덕분에 이 차는 브랜드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완벽한 균형을 갖춘 모델 중 하나가 될 거야. 나는 항상 E클래스가 메르세데스 벤츠 삼각벨의 탄탄한 신뢰성과 진짜 럭셔리 감각을 맛보기 좋은 입문 모델이라고 말해왔어. 이 차는 브랜드 특유의 정통적이면서도 뛰어난 주행감을 잘 보여주는 차야. 날카로움과 퍼포먼스를 좋아하면서 신뢰성도 중요하다면 추천해. 네 번째는 바로 2016년형 C클래스 450이야. 이건 정말 보석 같은 차야. 아까 E클래스에서 말했듯이 이 차도 정말 강력하고 빠르면서 재미있고 경쾌한 느낌을 줄 거야. 왜냐하면 이 차는 사실상 AMG 라이트 모델로 같은 3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에서 더 많은 출력을 내거든. 362마력까지 뽑아내니까 이 400 클래스보다 훨씬 더 강력해. 그래서 이건 정말 보석 같은 차야. C450은 정말 로켓 같은 차야. 난 이 차를 정말 좋아하지만 만약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다면 AMG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완전한 AMG까지는 아닌 그런 차야. 트윈터보 V8 엔진은 높은 회전수, 강력한 가속, 독특한 배기음, 재미있는 주행감을 자랑하며 사륜구동도 선택 가능해. AMG 배지가 달려있어서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고 공격적인 뒤 범퍼 하단 디자인과 프론트 스포일러, 그리고 그 차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날카로운 인상을 줘. 나는 확실히 이 차를 BMW M340 같은
B58 엔진을 가진 어떤 BMW보다도 완전히 윗급으로 둘 거야. 이 차가 바로 BMW의 인기 모델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차야. 그리고 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C43 AMG로 역시 트윈터보 3리터 V6 엔진을 가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M276 엔진으로 이 차는 빠르고 재미있으며 힘도 넘치고 재미와 고급감, 스포티함을 갖춘 차치고는 신뢰성도 정말 좋아. 이 차들도 450도 동일하게 362마력의 출력을 내. 다만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있고 조금 더 거칠고 더 강렬하게 느껴져. 네가 C43을 운전해봤다면 이 차의 주행 경험과 다이내믹을 정말 높이 평가할 거야. 하지만 좋은 점은 이런 차들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할인된다는 거야. 많은 처차주들이 유지비, 내구성, 그리고 이런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거든. 3년, 4년이 지나고 보증이 끝나면 그 차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아. 차를 반납하거나 다시 내놓지. 그래서 이런 차들 중 상당수가 중고시장에 나오게 돼. 자, 그게 뭔지 알아? 그들의 손해가 바로 우리의 이익이 되는 거지. 있잖아. 왜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렇게 저렴한지 알아? 내가 그 전체 이야기를 설명해 줄게. 왜 중고 BMW가 그렇게 저렴한지 알아? 그것도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곧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때 얘기해요. 안녕.